자, 이 한동훈이 오늘 이재명과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담이라는 게 참 우리가 보기에 난감한 회담이었어요. 저도 아니 어떻게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형편무인 지경으로 이 참담하게 이 처참하게 깨지냐. 그러니까는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갖고 노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이 경험도 없고 이 정치라는 게 참 연식이나 경륜 뭐 이 노련함이 필요한데 뭐 앞에서 자기가 모두 발언을 먼저 하면서 저를 먼저 하게 해주신 한동훈 아니 이재명 대표님 이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막 그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막 가슴 벅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니? 쟤를 어떻게 하면 좋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이는 딱 이제 한동훈이의 근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자는 18분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좀 재봤거든요. 대충 제가 재봤을 땐 2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앞에서 계엄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의료개혁 얘기 최상병 제3자 받아줄게. 뭐 조작? 뭐 이 의혹? 그것도 괜찮아. 받아줄게. 해보자. 그리고 너도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한동훈을 마구 몰아치더라고요. 와, 이게 완전히 왜 들깨 앞에서 깨갱하는 순둥이 그 강아지 같더라고요. 와, 정말 쌀벌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회담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진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러려면은 왜 해? 다들 이제 이런 거죠. 응? 아니, 왜 해? 네. 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이 기자들이었어요. 기자들은 어떠냐? 기사거리만 주면은 떼스 오케이예요. 그런데 오늘 빈손도 깡통 회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소리가 요란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다 이제 이번 회담은 실패다. 한동훈으로서는 앞으로 큰일이다. 이러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자면요. 사실상 빈손 회담이다. 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강해졌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 이재명은요 앞으로 한동훈은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무슨 공동기구 만들자고 했지만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아니 쟤하고 얘기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언론 앞에서 좀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받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동훈은 제3자 특검법과 의대 증언 유예 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윤과 잇따라 마찰을 빚으면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쪽에서 뭔 말이야? 쟤 뭐래니? 이렇게 된 거죠. 국회 운영은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거는 뭐 100% 팩트입니다. 그 뒤로 한동훈은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에 하는 것이라면서 제3자 특검법 추진에 이전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제3자가 대법원이 추천해주는 특별검사를 우리가 받으면은 뭐 공평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정말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그 다음에 또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웃기는 아주 꼬리를 팍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꼬리를 내린 이유는 뭐냐? 사실 한동훈은 지금도 아마 굴뚝 같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 권력을 승계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 그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쳐들어가는 거죠. 정말 짱돌 갖고 국민의힘에다가 가갖고 마구 돌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참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입니까? 한동훈이 정권 교체하는데, 문재인이 5년 만에 몰아내고 정권 교체하는데 한동훈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야말로 공짜 탑승을 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에 포크 들고 와서 자기 스테이크 썰어 먹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분에 넘치는 정신 나간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여러분? 자, 현실입니다. 한동훈의 현실은 최상병 제3자 특검법을 하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민주당하고 합쳐져야 되는데 그 10명을 못 모은 겁니다.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미쳤다고 한동훈한테 정치 생명을 걸겠어요. 이 기자들, 뭐 여기자들 몇 명 빼놓고 남자 기자들은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년 9월까지도 못 가요. 지금 저렇게 정말 어리버리 해가지고, 응? 역시 강남 8억군 애들은 순진해. 아니, 지금 일진들도 와가지고, 이재명이 같은 일진도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응? 뭐 단식하고 골 때리고 있는데, 한동훈이 같은 강남 8억군 애가 와가지고 고이고이 이러면서 서울대 들어가갖고 나 강남 8억군인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게 한동훈의 본질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그래서 다들 한동훈에 대해서는 접었어요. 이미 이제 데스크들은 마찬가지고요. 자, 조중동의 경우는 근데 왜 한동훈을 감싸고 있느냐? 조선일보의 사주가 한동훈하고 현대고 동창이에요. 동문이에요. 그리고 조중동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거운 겁니다. 왜?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하는 데는 조중동이 막강한 권력과 뭐 빚을 졌다. 나 채무자야. 아니, 나 채권자야. 그리고 너 대통령 된 너는 채무자야. 이렇게 하고 나올 텐데 윤석열은 빚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직하니까요. 윤석열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야들야들하고 말 잘 듣는 애, 하면 깨게,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이재명이하고 회담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자체를 뺐어요. 이게 뭡니까? 겁쟁인 거예요. 쫄본 거예요. 이거 놓다가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이건 빼고요.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담 자체가 이번에 25만 원, 뭐 최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이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냥 이 공동 합의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뻥카 인정문, 뻥카 실토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손회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한동훈을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야.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동훈은 사면 초과 상태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마치 약점을 잡은 것처럼 최상병 건으로 압박을 거세게 할 거다. 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보여줘. 뭐야, 너 윤석열 대통령 꼬붕이었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기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 되게 웃겨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키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이 빨간 거 보시면, 이재명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재명 170 아무리 돼야 170 정도, 168, 9 이 정도를 저는 봤어요. 근데 이재명도 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근데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섰는데 한동훈이
뭐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키가 제가 보기에는 171에서 이 정도로 본다. 근데 오늘 이제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파원님 말씀대로 키높이 구두 동호회 모임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게 막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까만 구두가 이제 이재명이 구두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남자들, 보통 남자보다는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데 한동훈이 이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와, 한동훈 이 갈색 구두하고 이재명이 이 까만 구두하고, 와, 한동훈 이거는 뭐 거의 남자들의 킬힐입니다. 이거 한 5cm 정도 되겠죠? 그래도 이재명은 2.5cm. 완전히 더블로 그냥 한동훈이 이겨먹었어요, 여러분. 와, 정말 이래가지고 이 뭐 앉으면은 발목이 이렇게 뭐 꺾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한동훈이 이긴 거는 키높이 구두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 어수선한 거예요. 한동훈이 뭐 오늘 이제 그 한동훈하고 이재명 그 회담을 한다니까 한 딸들이 나가고 뭐 사랑해요, 뭐 잘생긴 한동훈, 뭐 한동훈은 천재예요, 뭐 대한민국의 미래, 한동훈님 뭐 잘해주세요, 뭐 난리 블루스였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진짜 홍은영님 말씀대로 참 애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조이님 통금 6cm다. 조이님 눈이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치 현안이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인신공격, 성희롱, 가족 관련 등등 제3자 고소 고발 예정이니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게 당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책임당원 김땡땡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올라오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관예우 변호사들 끼고 증거 전담팀이 있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로펌에서 진행 예정이고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 와, 이거 하나만 봐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헛방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관예우 변호사들 끼고, 민사는요 정관예우 이런 거 안 해요. 뭐 사람 죽이거나 내 강도, 내 성폭행, 뭐 강간, 뭐 이런 형사사건의 전관예우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눈치도 많이 보죠. 근데 뭐 명예훼손을 하는데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끼고, 변호사들 산다는 말보다 변호사들 낀다는 말이 더 천박하네요. 그리고 증거 전담팀이 있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로펌. 너무너무 웃겨요. 제가 물어봤어요. 로펌에 증거 전담팀이 있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로펌이 어디예요? 이랬더니 로펌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니, 증거 전담팀이 로펌에 왜 있습니까? 아니, 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진술이나 영화에 나오는 거나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변호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증거에 의거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거는 그만큼 증거와 이거를 많이 들이대가지고 말하자면은 판사가 그래, 뭐 이 증거 가지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이 방외인님이라고 저희 그 블로그에 굉장히 이렇게 이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밈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머리가 벗겨진 거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스라고 아마 한 딸인가 봐요. 캡처했어요. 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밑에다가 썼어요. 아니 머리가 없는 게 조롱이면은 그러면 탈모인들은 다 조롱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탈모인에 대한 조롱을 당신이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은요 한동훈이 정말 삭발을 뭐 일부러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풍성교의 교주인데 정봉주가 맨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진짜입니다. 가발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뜯어도 보이고 막 탁 뽑아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은 늘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발소에 전혀 안 가는 머리잖아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똑같죠? 왜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원장님이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짧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머리가 이렇게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발소나 미용실을 가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이발소를 갔다 왔나 뭐 미용실 전혀 머리가 맨날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고 이재명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 이것도 협박죄로 걸리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증명을 한동훈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명예훼손. 한동훈이 나 이거 명예훼손이야 이거 걸어줘 나 고발하겠어. 이래서 한동훈이 오케이 좋아요 yes I can do confirm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제 한동훈이 회담이 끝난 뒤에 이재명하고요 이제 비공개로 40분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40분 동안 도대체 한동훈이 이재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뭐 굉장히 기자들이 궁금했죠. 근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가 회담이 끝난 뒤에 이른바 백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그게 조승래가 거짓말을 한 건지 이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한동훈이 이재명한테 내가 의지가 강하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이 날려버리고 탄핵시키고 내가 대통령 너하고 나하고 같이 게임해갖고 응? 우리가 언페어 게임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둘이 이제 막 신나가지고 끼득끼득거리면서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조승래의 얘기입니다. 그 기사도 다 났어요.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이 좀 있고 뭐 이게 그대로 이제 조승래가 얘기한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그것도 조승래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곽규택이가 이 사람도 수석 대변인이죠. 뭐라고 했냐. 법안 준비. 이건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그런 일 한 일이 없다. 이러면서 막 아니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이미 판단했습니다.